5월 25일 국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요. 오늘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어떠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 제3조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을 보면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요건인 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요구하고 있고, 보증금이 3억 이하일 것, 추후 보증금이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예외적으로 어떤 특별한 구제를 해주는 법이다 보니까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데도 임대인이 전세 사기 의도를 가지고 범죄에 이르러서 실제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를 전세 사기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국토부 장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해주게 되면 이 법에서 말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건 중에서 보증금이 3억 원 이하라는 요건을 보면 인정해주는 보증금이 조금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금액은 전세 사기 피해자 위원회에서 상향 조정을 해서 2억 원까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3억이 넘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아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이라고 해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보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를 위해서 경매 절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유예, 정지시킴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쫓겨나는 일을 늦추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경매뿐 아니라 공매에서도 똑같이 유예, 정지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공매는 세금 체납 등에 대해 경매를 통해 국세를 징수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살펴본 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관할 세무사장에게 매각 절차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할 세무사장이 매각 유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한 채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도록 하였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이 경매가 되는 경우에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 과정에서 최고가를 굳이 써내지 않더라도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라는 신고를 하게 된다면 경매 절차에서의 최고가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금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놓은 보증금을 활용해서 사실상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해당 주택을 인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주거의 안정을 꾀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내가 집을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하고, 공공주택 사업자는 취득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되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세 사기 피해자가 굳이 원하지 않는 주택을 매수하지 않아도 현재의 거주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용성 높은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매입 기준이나 임대 조건 등은 추후 세부적으로 정해질 것이므로 한번 이것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자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몇몇 기사에서는 국가가 이자를 지원해준다고 나와 있던데 본문으로는 그런 얘기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다만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하였다면 국토부 등의 행정부에서 제도를 준비해서 시행할 예정이거나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도울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각 정당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정책적으로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법에서는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와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전세 사기 피해자와 전세 사기 지원 대상자처럼 서로 다른 용어로 구분해 놓아야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명확히 확인되는데, 한쪽은 전세 사기 피해자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이라고 해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의 조문을 보더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한 것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아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어떤 구제를 받게 되실지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보면 자신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인지시키기 위해서 정의 규정에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을 넣었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들은 사실상 굉장히 제한된 지원만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예를 들어 이 법 제17조 제3항을 보면은 법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하고 바로치고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 라고 돼 있어서 전세 사기 피해자와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의 개념이 혼동될 여지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는 등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있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 같고요. 다만 결국 문제는 이 피해를 어디까지 보존해 줄 것이냐, 은행 등의 제3자가 이 손해를 떠나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손해를 어떤 방법으로 보존해 줄 것이냐와 같이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될 부분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선 매수권 부여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공공주택 사업자가 이를 매입할 수 있게 한 부분은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들도 예산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매입 과정에서 손해를 무작정 떠안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매입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된 입법이 있을 경우에 소식을 바로바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